기술이 정말 기본이 되는 아이들을 엄청 강조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지문 안에서, 글 안에서 녹아나게 하는 좀 전체적인 큰 문장 구조에 대해서, 글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전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자, 그러니 오늘 제가 얘기했었던 거 꼭꼭. 안녕하세요. 더메드 영어 강사 방정은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9월 모평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단소리, 쓴소리, 모진소리 하러 왔습니다. 자, 9월 모평 지금 난리죠?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난도를 작년 수능보다 더 높다느니 이런 역대급 3%를 예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요 구모, 정말 수능을 얼마 앞둔 요 구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한가득인데 이 한가득을 압축해서 요 1시간 안에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 이번 1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모에 대해서 어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 오답률인데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수능을 막 비교를 하면서 작년 수능이 여러분들 이제 1등급 비율이 6.22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더 훨씬 어려웠고 그래서 정말 3, 4%? 이 정도의 1등급을 예측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럼 저도 한번 요 작년 수능이랑 좀 비교를 해서 오답률을 좀 체크업을 좀 해보려 해요. 이게 왜 그럼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려웠나? 물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오답률이 무슨 1등급이 뭐 6%야, 4%야, 3%야 이런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진짜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쉬웠고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그 해에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학력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답률의 이제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보면 요 문제가 어려웠는데 요 전에는 그래도 빈칸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풀어냈고 간접 쓰기는 요랬고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작년 수능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올해 구모, 자 얼마 전에 치러진 구모, 자 1위서부터 7위까지 내가 오답률 탑 7을 여기다가 놔뒀는데 보면 우리 알잖아. 빈칸 4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고 순서 삽입 들어와 있고 자 제목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우리가 대입학에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 요게 솔직히 흔치 않기는 해.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재작년에 이제 우리가 기조가 바뀌었을 때서부터 뭐가 갑자기 난도가 급상승했어? 대입학 부분의 난도가 급상승했잖아. 기억나? 주제랑 제목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러면서 지금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걸? 예전에는 나 3등급 맞을 거니까 앞에 이렇게 듣기 하면서 뒤적질하고 내가 대입학만큼은 다 맞춰내야지. 거기에 막 공을 들여 막 시간을 써. 그리고 뒤에 가서 41서부터 45번까지 풀고 앞에 와가지고 35번 40번 풀고 요렇게 도망 다니면서 풀다 보면 3등급 이렇게 됐잖아. 근데 재작년에 기조가 바뀌고 나서부터 그거 안 통할걸? 왜? 제목이랑 주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잃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등급대가 낮아졌다. 근데 내가 그거는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기조가 바뀌면서 킬러 문제라는 그 최고 난도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사라졌지만 자, 얘네가 어떻게 했어? 변별력을 어디다 실었어? 선지에다가 변별력을 실으면서 선지가 있는 문제들이 어려워졌단 말이야. 근데 선지 있는 문제들이 누구야? 대입학 문제들이잖아. 빈칸 문제야. 당연히 어렵고. 그러니 자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나? 예전에는 난도가 그래 막 우리 킬러 문제라고 하는 난도가 이만큼. 그리고 이제 쉽다. 18, 19, 20번 뭐 이런 문제가 여기. 그래서 이제 평균이 한 요 정도. 이렇다면 이제 요 킬러 문제 낮아졌어. 그래, 맞아. 그러면 쉬워졌겠다. 근데 우리 기조 바뀌기 전보다 1등급 비율이 더 줄어든 거 알지? 왜? 이 밑에 있던 이 낮은 난도라고 하는 아이들 역시 뭐 해버렸어? 올라왔어. 그러니 두 개의 평균이 결국은 어때? 똑같아.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기조가 바뀌면서 왜 우습게 보기 시작했냐. 그래, 킬러 문제, 읽어도 난해한 그런 뭐 철학 소재들, 이런 것들 사라졌어. 그래, 아, 좋아라 했어. 그리고 복잡하고 긴 문장,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 안 내겠다고 했어. 아, 좋아라 했어. 그리고 또 뭐 있어? 단어도 교과서에 기반한 빈출 단어들을 내겠다고 했어. 그래서 딱 보면 이거 많이 본 단어. 나 이 단어 알아. 그러니 막 술술술술 익혀. 아주 좋았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어? 선지변별력. 선지를 너무 어렵게 냈단 말이야. 되게 매력적인 선지까지 넣어서 고민을 많이 때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거기 함정이 또 빠지고, 요래서 결국은 난도가 쉬워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 절대 영어 우습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봐서, 자, 요렇게 이제 제목까지 6위에 올라와 있어. 자, 작년 수능이랑 형태 한번 비교해 볼까? 예, 작년 수능이거든. 요 지금 빈칸 보여? 4개 다 들어와 있지? 순서 들어와 있지? 여긴 지금 문사비 없지만 8위가 사실은 문사비였고 24번의 제목이 어디 들어와 있어, 얘도? 6번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함축의미 추론이 사실은 올해 구평에서는 7위였어. 그러니까 7, 8위만 바뀐 것 뿐이야. 그러니 요 아이들이 지금 계속 우리 학생들이 요 기조가 바뀐 이후서부터 계속 힘들어하는 문제들의 이제 전형적인 유형들이란 말이지. 근데 그럼 얘네들의 순서 빼고 여기 이제 작년 수능에선 순서 빼고 올해 구모에서는 여기 이제 순서랑 문사 빼고 나머지들의 공통점이 뭐야? 선지가 들어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 우리가 사실 장난질을 이제 쳐놓을 수 있는 게 뭐야? 선지가 달려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제 67일인가 65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자, 그러면 요거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린 이제 문제풀이 실무의 전략을 짜야 돼. 각자마다 조금씩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거야. 아직 나는 실력이 탄탄하지가 못해. 구문 독해가 잘 안 돼. 그래서 3등급을 하는데 안정 3등급이 아니야? 2등급에 턱걸이는 되지만 3등급밖에는 안 돼. 근데 내 목표는 2등급 안정, 3등급 안정이야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선지 변별이고 뭐고 다 풀어낼 거야. 다 풀어내야 돼.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3등급 정도만 맞으면 돼서요.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이제는 어떤 문제를 좀 살짝 쿵 벗어나도 되느냐? 선지가 들어있는 문제들을 나는 먼저 스킵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거야. 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입학 부분 풀어내야지. 나는 뒤에 영역들이 다 어려우니까. 나는 빈칸 못해, 어휘 추론 못해, 난 순사, 문삽도 못해. 그러니 나는 대입학에서 점수를 확보해야 돼. 이거 이제 아니라는 거야. 왜? 걔네들 선지 있잖아. 다 이번에 22번에 한국말 선지도 아무튼 오지게 틀렸어. 오지게. 이제 한국말도 못해.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 선지를 보고, 사실 이제 저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등급 그리고 2등급 턱걸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선지를 좀 먼저 보고, 선지에 있는 단어들을 잘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사실 그 문제 버려야 돼. 지문은 읽힐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어들 다 익숙해서 지문은 읽힐 거야. 물론 정확하게 읽히지 않을 뿐인 거지. 자, 읽힐 거야. 근데 선지에 내려왔어. 기껏 읽고 시간 여기다가 다 소비하고 내려왔는데 선지 단어를 몰라. 그럼 그냥 끝난 거야, 그거. 그러니 자,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 등급을 생각하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게 바로 뭐야? 선지 변별력. 선지에 따라서 그대들이 스킵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게 무슨 유형이어서가 아니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요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올해 구모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서부터 이제 1위서부터 5위까지가 다 이제 70%를 웃돌고 있어. 근데 이제 작년 수능을 보면 1위는 그래 82%, 꽤 높다. 근데 1, 2, 3위까지만 70%고 나머지는 60%대 그리고 50%까지 내려가.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많이들 기사에서 얘네가 훨씬 어려웠다. 올해 구모가.
더 어려웠다. 왜? 70%를 웃도는 아이들의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우리 재작년에 수능 생각해봐. 그 1등급 비율이 4.7 몇이었지, 그치? 그때 정말 다들 혀를 내둘었어.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단서도 없었어. 순삽 부분에 단서를 아예 주지 않았어. 그때는 정말 진짜 처참했지.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번 구모 단서들이 쏙쏙쏙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지 않았어.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재작년 수능에 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작년 수능에 비하면 어려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난도는 그래도 준비를 해놔야 올해 수능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나도 이제 또 희망적인 얘기도 한번 해야지.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희망적인 얘기는 우리가 보통 6월이랑 9월의 등급의 그런 뭐 이제 난이도의 그 중간 정도를 좀 맞추려 한단 말이에요. 수능이.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근데 이제 올해는 육모가 내가 진짜 시험지 갖다 버리라 그랬지. 그치? 이거 진짜 막 만들었냐? 막 이제 이러면서, 육모는 터무니없었잖아. 우리 1등급 비율이 19.1% 나왔더라고. 내가 20% 정도 예상했었는데, 정말 너무 쉬웠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구모를 또 이렇게 어렵게 낸 거야. 그래서 구모를 어렵게 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간을 맞추는 거 미친 짓이야? 이 중간은 안 돼. 19서부터 이렇게는 아니니까. 그러니, 지금 올해 나온 요 구모보다는 조금 난도가 그래도 내려가지 않을까 수능에서.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요번 요 구모 정말 딱 하나만 부탁할게. 요번 요 구모 오답 처리 정말 철저하게 하고 오답 노트까지 지금 구모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설이며 학평이며를 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부디 수능 시험장에 그 노트 딱 가지고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점심시간에 한번 싹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 딱 하나만 좀 부탁할게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위서부터 7위까지 요 난도에 있는 문제들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올 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9월 모평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총평 한번 간단하게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좀 볼게요. 자, 이번 내가 맨날 똑같은 이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자, 첫 번째 지문의 난이도 단어 이제 여러분들 느꼈을 걸. 내가 이번에 이제 고3 친구 중에서 이제서야 선생님을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한 뭐 2주 전, 3주 전?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쌤이 준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단어장이 있는데요. 그 단어장을 이제 주고 이거 꼭꼭 외워라 라고 했어. 2주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요번 구모를 보고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 너무 신기했어요. 그 선생님이 주신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이 여기서 쏙쏙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운 지 얼마 안 된지라 이 단어들이 생각도 빡빡 본 기억은 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단어장을 뒤를 이렇게 보는데 그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신기한 게 아니죠. 제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 그걸 열심히 외워라 라고 일단 제가 코멘트를 했죠. 자, 그만큼 자, 그 단어들 뭐냐면요. 수능 기초 단어예요. 자, 좀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가 교과서에 기반한 빈출 단어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옛날처럼 막 진짜 테크니컬 텀 다 외우고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단어 탄탄히 준비하세요. 승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요 시험 보면요. 역시나 그런 단어들만 들어있었어요. 아닌 단어는 밑에 별표로 줬고요. 그리고 제가 지문의 난도를 또 따지는 또 다른 건 바로 뭐예요? 문장의 길이. 구문 독해. 근데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긴 문장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 거기서 좀 발목이 잡힌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역시나 또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우선순위 정하면 그리 어렵지 않았지롱. 오케이? 자, 그러면 지문의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다음, 두 번째, 소재의 다양화. 소재 정말 다양했어요.
음악적인 얘기도 있고, 그 엠파티, 뭐 공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소재 역시 난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경제도 없죠. 과학적인 얘기 좀 있긴 했는데, 뭐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 법률이라든지, 진짜 철학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소재는 다양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교과서에서든 기출에서든 만났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독해기술 단서. 자, 여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자, 근데 좀 아까 얘기했잖아. 재작년에 수능에는 정말 기술들이 단서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니 너? 할 정도로 진짜 단서를 안 줬어. 너무했다 진짜. 근데 이번 단서 내가 조금 이따 보여줄 거야. 근데 어쨌든 단서들이 대거포진 되어 있었다. 어려운 건 당연히 안 줬겠지. 3점짜리는 뭐 하나밖에 안 주고 2점짜리는 3개 다 주고 뭐 그랬어. 근데 어쨌든 없지 아니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줬어. 그 다음에 그럼 자, 네 번째. 왜 그러면 아니 선생님 1번도 쉽다 그러고 뭐 쉽다까지는 아니지만 1번도 무난하다, 2번도 무난하다, 3번도 무난하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요번에 구몰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워들 한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뭐 다시 한번 선지변별력. 선지변별력이 컸다. 그리고 이게 선지변별력뿐만 아니라 좀 어려웠던 아까 이제 오답률 탑5에 들어와 있는 그런 구조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아카데믹 라이팅의 그 스트럭처를 알고 있는 친구들, 뭐 일명 언어력이 있는 친구들,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 말고는 좀 이렇게 응집성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맥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글이기도 했다라는 거. 요건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가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 요 네 가지의 면에서 한번 이제부터 오답률 탑 7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답률 1위. 3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33번 문제 빈칸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먼저 문장을 볼 거야. 그 자기 시험지 좀 보면은 말이야. 이게 지금 빈칸이 어디 뚫려 있어? 첫 번째 문장에 뚫려 있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자, 빈칸에는 유형이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문장 뚫어놓은 거, 중간 문장 뚫어놓은 거, 맨 마지막 문장 뚫어놓은 거. 자, 사실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맨 마지막 문장이 뚫려져 있을 때야.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와라.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당연히 뭐겠어? 중간. 왜? 위아래 이용하면 되니까. 자, 근데 그럼 거꾸로 뭐야?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뚫어놓은 것이 가장 힘들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일 때는 뭐를 물어보는 것이다? 주제.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나보고 대입 파악하래. 알겠어. 근데 대입 파악하는 그 주제 문장을 뚫어놨어, 나한테. 나한테 이 글의 주제가 뭐게 이러는 거야. 차라리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같은 대입 파악은 그냥 다 줬잖아. 그래서 거기서 찾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첫 번째 문장을 뚫어놓고 나보고 나 주제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밑에 자 제너럴 스테이트먼트인 바로 주제를 이제 뒷받침하는 서포팅 디테일들이 쫙 나올 거란 말이야. 거기서의 그 예시며 스페시픽하게 만든 문장들을 가지고 다시 끌어올려서 제너럴라이즈, 일반화 시켜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야. 왜 어렵냐? 여러분 생각해봐. 자, 주저리 얘기할 수 있어. 야, 이러니까 저래서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추상화시키거나 요약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실 주저리 얘기하기는 진짜 쉽지만 그걸 추상적이고 함축적이고 일반화시켜서 요약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한테 되게 어려운 이제 과제를 준 거야. 나 이제부터 주저리 설명할 테니까 내가 뭐 말하고 싶은지 맞춰봐 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 자, 내가 앞에서 얘기했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뚫어놨다 그러면 3등급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친구들 이거 그냥 과감하게 스킵해.
예시 이렇게 쓱 보고 밑에 주저리 여기 지금 보여? 사우스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스코틀랜드 막 난리 났지? 이거 지금 다 고유 명사들이잖아. 다 예시야. 그러면 이 문제 그냥 스킵해. 지금서부터 우리가 문해력을 길러가지고 뭐 책을 읽어가지고 언어력을 늘리고 응집력을 이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고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길러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하셔라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부터 뭐 이걸 버릴 거냐 그건 아니니까 나랑 같이 끝까지 보고 어떻게 하면은 문해력이 늘어난 척 할 수 있는지 오케이? 그거 꼭 짚어서 얘기할게. 자, 그러면 이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일단 구문 독해를 할 거야. 자, 보자. 분사 구문에 주절이 있네. 중간에 등위 접속사 있고 그러니 병렬의 문장이 있네. 문장 되게 간단해. 그치? 자, 그럼 간다. 다른 에코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오케이. 다른 에코시스템이랑 누굴 비교하냐면 바로 포레스트를 비교하네. 오케이. 자, 주인공은 일단 포레스트야. 근데 그 포레스트를 다른 생태계랑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숲이 어떻냐면 비교적 다이버스하대. 좋다. 되게 다양하대.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등위 접속사가 뭐가 나왔어? but. 응? 뭔가 포레스트를 깔라하나 봐. 포레스트, 야, 이거 봐. 다른 생태계 중에서 되게 좋잖아. 근데, 왜 근데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가자. this, 이것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뭐야? 방금 앞에서, 포레스트는 다른 에코시스템보다 좋아 했던 그 내용 다 갖고 와. 자, 근데 이것이 necessarily 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대. 자, 근데 나 여기서 수도 요 necessarily 좀 제발 필수적이게 좀 해석하지 마. 자, 앞으로 나 요거 이제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면은 꼭이라고 해석했으면 꼭이라고 해석해. 알겠지? 오답 노트에다 적어놓고 이거 외워야 돼. 자, 그럼 해석한다. 봐봐. 이것은 꼭 이래야 한다는 건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여서는 아니래. 그러면 오케이. 포레스트 좋긴 한데 이건 안 된대. 그거 찾으러 가보자. 자, 바로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물론 지금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요. 시험지 전체 지문 한 번에 보이시죠? 아래쪽에 보면은 however가 있어. 이제 나도 이제 방금 좀 아까 보여줄 건데, 좀 이따 보여줄 건데, 여기 however가 여기 있죠. 밑에 부분에. 그래서 however서부터 접근하는 것도 나는 추천하고 싶어. 근데 일단 앞부분 조금 보고,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 이 부분 슬슬슬슬 있고 맨 아래에서 포인트 빡 이렇게 내려가면 더 이상적이긴 하겠어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간다. 웬랜드, 습지, 목초지, 초원 이거 왜 나왔을까? 자, 이거 왜 나왔어? 방금 앞문장에서 뭐를 스페시픽하게 만든 거야? 바로 other 에코시스템을 스페시픽하게 만든 거지. 자, 다른 에코시스템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데려왔어. 자, 얘네들 또한 독특한 바이오야 라고 얘기하고. 야, 얘네도 되게 유니크한 애들이야. 왜 그래? 포레스트 알겠어. 다이버스한 거 알겠는데 얘네도 유니크하단 말이야 라고 얘를 이제 우쭈쭈 해주는 거지. 여기서 근데 다시 한번 뭐라고 한번 스리슬쩍 얘기해 주냐면 그래 비록 포레스트만큼 다양하지는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네도 괜찮은 애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포레스트만 너 멋져 이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얘네도 좀 챙겨야 될 분위기 나지? 자 간다. 이제 나오죠.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벗이라는 아이가 뭔가 음침한 분위기를 낸다고 했어. 자, 그러니 지금 여기 보여? 지금 음침한 분위기를 여기서부터 내려고 하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 빡. 간다. 자, 이 과정. 자, 무슨 과정? 앞에 쟤네들이 저렇게 목초지 되고 뭐 포레스트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정의 문제. 자, 문제가 뭐니? 바로 빡 나와주면 좋은데 얘가 어떻게 했어? 나 솔직히 이 과정의 문제는 알고 나오면 뭔데? 이러려고 했는데 그걸 또 그냥 안 알려주고 예시를 싸웠어. 아메리카 뭐 아이슬란드 해가지고 해줬어. 침착하게 읽어야지 뭐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장소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대. 알겠어. 자 그러면 나 그거 하나만 묘사 보러 갈게. 다음으로 쑥.
자,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 그 바로 이어서 나온 거예요. Here. 자, 여기는 이제 스코틀랜드이고요. 자, 여기서 Forest Commission. 이제 이 위원회가 이제 뭐 임업위원회 뭐 정도 할게요. 뭐 숲위원회? 숲위원회가 얘네가 뭐 했는지 보여? 간다. 웬랜드. 습지를, 자, 아까 이제 습지 나왔었잖아. 그치? 습지를, 아들 생태계. 습지의 extensive한 area, 많은 넓은 영역을 첫 번째 물 빼고, 두 번째 비옥하게 만들고, 세 번째 펜스 울타리를 쳤어. 이런 짓을 왜 했지? 아니 웬랜드에 물을 왜 뺐지? 왜 거길 비옥하게 만들지? 왜 그랬어? 간다. 아, turn A into B. 뭐를 하려고? 그것들을 즉 웬랜드를 숲으로 변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제 물 빼고 비옥하게 만들고 펜스 쳤대. 자,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인공들 다 나왔잖아. 자, 아덜 생태계도 얘도 유니크한 좋은 아이였단 말이야. 근데 포레스트가 다이버스하다는 이유로 지금 포레스트로 애들을 바꾸고 있어. 근데 이게 문제였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좀 띄고 however 하면서 에콜로지스트들이 컴플레인 불평을 해. 누가 한 짓에 대해서 불평을 해? 이 바로 위원회가 한 짓에 대해서 불평을 해. 그러니 얘네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turn them into forest 하는 거 하지 마. 그거 별로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우린 요걸 그대로 가져가면 돼. 야, 너 아덜 생태계들 포레스트로 바꾸는 거 하지 마. 이거야. 됐어요? 이거 되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선지 고르러 가자. 이제 벌써 가도 돼. 가자.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주제 문장 다시 한번 새겨보자. 자, 주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생태계들에 비해서 그래, 포레스트 좋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걔가 이것이 뭐에서는 안 돼? 자, 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포레스트랑 아덜 생태계들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말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모자장한다. 자,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포레스트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포레스트가 들어와 있지만 포레스트의 가치를 지금 조사를 하래. 아니, 포레스트 깎았잖아. 그치? 포레스트 좀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얘 그래서 땡. 자, 두 번째, 자, 2번. 아예 포레스트가 들어와 있지를 않아. 얘 빨리 땡 해줘야지. 얘 이제 제일 먼저 땡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얘도 또 땡, 얘도 땡. 포레스트 안 들어와 있잖아. 자, 그럼 4번. 4번에도 포레스트 들어와 있어, 안 들어있어? 4번도 땡.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자, 그래서 답이 왜 5번이냐? 자, 봐봐. 아까 어떻게 표현 이쁘게 나왔었어? 그대로 나왔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Turn A into B. 아까 지문에 있었잖아. 그럼 이것도 이제 빨리 오답 노트에다 적어야 되는 거지. 아, turn A into B가 convert A into B랑 똑같은 거였구나. 이거. 오케이? 자, 간다. 자, 그럼 여기서 non-forest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다른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제가 뭐 했어? 다른 생태계들을 포레스트로 바꿨다 그랬잖아. 다른 생태계들을 포레스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이면 안 돼! 즉, 너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야, 이거 봐, 포레스트 좋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게 라고 합리화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선지 변별력이 되게 높았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이 뚫려 있고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답률 2위 31번 문제 볼게요. 지금 31번 문제 보면은 좀 아까 보고 왔던 33번 문제랑 자 이제 비슷한 이유로 요게 좀 오답률에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자, 어떤 게 비슷한가? 어디 한번 볼까요? 자, 31번 문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얘도 지금 비록 첫 번째 문장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 문장을 좀 뚫어놨어요. 자, 좀 아까 보고 온 건 첫 번째 문장을 뚫어놨으니까 그게 주제라고 했어. 자, 근데 이제 얘를 보자. 두 번째 문장을 뚫어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 여기까지 한 문장. 문장 되게 짧네? 그치? 자, 그래서 문장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자, 요 문장이야. 근데 자, 봐봐. 저기 지금 great bower birds가 나와. 그러면서 이제 뭐 수컷이 어쨌다느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 거야?
예시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요 문장서부터가 서포팅 디테일인 거야. 여기서부터가 스페시픽이 된 거야. 그렇다면 요 바로 앞에 첫 번째 문장이 뭐인 거야? 바로 주제인 거지. 제너럴이야, 제너럴. 그러면 자, 아까랑 비교를 해봐. 아까는 주제 문장을 뚫어놨지? 바로 밑에서부터 예시가 서포팅이 들어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꾸로 올렸어.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돼? 이번엔 주제는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문장이 얘를 서포팅하겠다고 등장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면은 얘가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잖아. 얘 설마 주제랑 딴소리 하겠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누굴 먼저 봐? 첫 번째 문장을 보는 거야. 자, 나 이런 소리 할 거야 라고 얘가 얘기해 줬잖아. 그럼 이 예시가 딴소리 안 할 거란 말이야. 이 얘기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안 읽어도 뭐야? 이 얘기 하겠지. 그치? 자, 그러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읽어라?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을 읽어서 이 서포팅 디테일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접근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해볼까? 진짜로? 가자.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We know. 자, 우리는 알아. 뭘 알아? 동물들은 evolve, 발전시켰어. 진화시켰어. 뭐 어떤 패턴을 발전시켰냐? 뒤에 부분 살짝 꼭 봐보면 자, afford, 자, 자형식 동사죠? 자, 자기 자신들에게 뭔가 안전함의 모디쿰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포식자들의 뭐를 perception, 그들의 포식자들의 인식을 manipulate, 조종하는 패턴들을, 다양한 패턴들을 진화시켰대. 오케이. 이게 생존 전략이다. 그치? 자, 다시 한번. 동물들은 그들의 포식자들의 그런 perception, 걔네들의 인식 체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을 조종하는 패턴을 발전시켰대. 뭐 하려고?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해야겠어? 이 Great Boer Bird 왜 나왔겠어? 얘도 뭐하러 나왔어? 그들의 포식자들의 perception을 manipulate 하러 나오지 않았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나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요 manipulate the perception이야. 자,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자, 간다. Great Boer Birds는 mating domain. 자, 다만 얘는 뭐 포식의 문제가 아니라 메이팅, 짝짓기 하는 영역에서의 뭔가 쓰임이 있었나 봐, 저게. 짝짓기를 할 때 바로 요것을 사용한대. 자, 그래서 나는 사실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쓱 해갖고 선지를 그냥 바로 내려갔다 오기는 했어. 그리고 선지에 마침,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 선지에 마침 여기에 perceptual biases가 딱 요거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너구나. 약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자, 일단 갈게요. 자, 그 다음 얘 한번 읽어보자. 자, 메일. 자, 요 수컷이 바우러라는 무슨 이제 이렇게 뭔가 빌딩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짓는데. 근데 이제 이것의 기능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메이팅 도메인이니까 뭐 하겠어. 여기 수컷 있잖아. 이제 여기 수컷이 이게 버우로 이끌어지는 그 바우가 이제 건물이라 그랬어. 건물로 이끌어지는 그 아베뉴 길이 쭉 있단 말이야. 저기다가 이제 세웠어. 이제 메일이 버우어를 딱 쌓았단 말이야. 그 길에 서 있어. 피메일이. 근데 이 피메일에게 짜잔! 야, 나 멋지지? 저 버우 멋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제공하는 게 얘 목표란 말이야. 기능이야. 자, 그러니 이제, 자, 이제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자, 이제 내가 버우를 이렇게 줬어. 여기 길이 이제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어. 여자아이라 해. 그리고 여기 이제 남자아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 요렇게 해, 그냥. 자. 여자아이고 남자아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길로 이제 이렇게 가기만 하면 돼. 그래갖고 얘가 버울을 여기다 세우고, 야, 내 거 멋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요 부분 알겠어. 데코레이트 잘하겠지. 막 데코레이트 하나 봐. 이렇게 쭉쭉쭉쭉쭉. 자, 근데 중요한 거 뭐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보였어요? 봤어요? 자, 좀 아까 우리 33번 문제 보고 온 것도 거기 뒷부분에 however 있다 그랬지. 그럼 거기 힘 빡 줘. 줘야 돼. 꼭 줘야 돼. 알겠어요? 자, 근데 간다. 근데 자, 내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게 벗에서 힘 빡 안 주고 여기까지만 읽은 애들이 이제 다 몇 번 했어? 이제 또 혼내고 가야 돼서. 자, 몇 번 했어? 이제 데코레이팅 4번. 4번 오답률이 50%를 넘어. 와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이런 역접의 연결사 같은 거 나오면 꼭 살펴보자. 이런 거 이제 오답 노트에도 적어놔야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간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 앞에 어떻게 하냐면 데코레이트 하지 않는데. 자, 대동사로 데코레이트 받았어. 데코레이트 하지 않는데 어떻게 데코레이트를 하지 않냐? 자, 가보자. 자, 데코레이트를 어떤 식으로는 안 한대? 케이오틱하게는 안 한대. 되게 마구잡이로 데코레이트는 안 한대. 그럼 어떻게 한대? 봐야지? 자, 간다. 더 큰 물체를 그 건물 지었다 그랬잖아. 바우어의 가까이에다가 두고 더 작은 물체는 멀리 떨어뜨려 놓는데. 그럼 나는 솔직히 이 문장을 읽고 나는 그대들이 무슨 생각을 떠올렸으면 좋겠냐면 원근법? 난 이걸 떠올렸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가 멀리 가까이 있는 사물에 대해서 보는 그 시각, 아까 perception, 그런 것들이 다 뭐야? perspective? 관점, 원근법이지. 그러니 또 답이 perceptual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자, 여기 나오죠. forced perspective. 이게 지금 강요되어진 어떤 관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가 일부러 큰 거는 더 가까이다 두고 작은 건 앞에다 뒀거든. 우리가 원근법에 따르면 어때요? 멀리 있는 사물이 작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멀리에다가 더 큰 걸 갖다 놨어. 얘는 이런 걸 한 거야. 우리의 시각을, 인지를 이용하는 건 거지. 그래서 자, 이제 뭐 더 이상은 안 읽어도 돼요. 그러면 어디 한번 답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면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perspective, perception 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었어요. 자,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형용사형 있죠? perceptual biases. 자, biases는 왜 나온 거야? 우리는 그런 편향을 갖고 있거든.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보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얘가 역으로 이용한다라는 글이었어요. 어때요?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죠?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paraphrasing, 재진술되는 아이들을 찾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잘만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우리 순서 37번 문제 볼까요? 요게 이제 3점짜리, 36번이 이제 2점짜리. 2점짜리 그냥 잠깐 시험지로 보면은 A, B, C가 단서가 다 있어. on the other hand에, 그지? 뭐, C번에 단서가 어디 있어요? 할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subsequently가 바로 단서죠. 자, subsequently 모르는 사람들 빨리 그 단어 별표 치고 빨리 5단어 때 적어야 돼. 그 단어 연계 교재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에게 요거 몰라갖고 틀린 애들 이제 혼냈어. 이놈 했단 말이야. 자, subsequently는 그 후에, 시퀀스가 순서니까 서브는 아래잖아. 그러니 순서가 다 아래 나는 애가 누구야? 다음 순서지. 그래서 그 후에라는 뜻이란 말이야. 자, 또 적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37번도 볼게. 자, 37번도 너무 뻔한 단서를 쓰지 않았어. 자, 우리가 이제 뻔한 단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까? however, but yet 이런 아이들이 이제 뻔한 단서지. 그럼 이제 그렇게 뻔하지 않은 단서들을 이제 어떤 아이들을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 rather, instead 또는 뭐 예를 들어 unfortunately, ironically, paradoxically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나 이제부터 다른 얘기할게. 또 뭐도 있는지 알아? 앞에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 그러면서 today, nowadays 라는 표현을 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점이 달라지면 내용이 어때? 대조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역접의 연결사들을 대신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다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또 어떤 아이를 뻔하지 않은 어떤 단서를 활용했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갑니다. 자, 순서 나 어떻게 접근하더라? 사실 저는 박스부터 읽지 않아요. 그냥 순서만 맞추면 장땡이야. 자, 그러니 여기 A, B, C 첫 번째 문장을 놓고 단서 3개.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읊어보자. 자, 그대들 나랑 수능 보기 전에 볼 수 있는 거 영상 이거 마지막이잖아. 그러니 3개 한번 다시 한번 읊어봐.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자, 첫 번째 대명사, 두 번째 연결사, 세 번째 정관사 더 이렇게 3개라고 그랬어. 그지? 자, 있는지 찾아보자. 자, 첫 번째. 그래, A에 요 더가 눈에 띌지도 몰라. 근데 이거는 한정 수식에 의한 붙어진 더란 말이야. 그러니 이거는 단서가
안 된다. 한정 수식에서 탄생한 더는 앞에 나온 걸 다시 받는 더의 기능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안 돼. 자, 그럼 두 번째 B는 단서 있어 없어? 뭐 이 더는 뭐냐고? 이 더는 서수 앞에는 원래 더가 붙잖아. 더 세컨드, 더 퍼스트. 그래서 이 더도 아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없어요. 여기 있잖아. 자, put simply. 요거 무슨 뜻이냐고? 근데 이건 이 정도는 추측할 수 있지 않아? put simply. 무슨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이란 뜻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어? 자, 하나만 더 적어줄게. put another way. 자, 무슨 말이야? 다른 방식으로 두자면 뭐야? 다른 말로 하자면 이란 뜻이야. 그러니 얘는 앞에와 뒤의 내용이 어떻겠어? 같은 내용이겠지. 다만 재진술을 했겠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단서를 잡아서 어떻게 해? 내용이 비슷한 아이를 다른 말로 하는 앞뒤로 두면 되는 거야. 어때? 유용하겠지? 자, 그럼 다시 put simply로 돌아와서 자, 간단히 말해서 라는 단서가 여기 있어.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라는 표현을 언제 쓰느냐 이거야. 생각해봐.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자, 간단히 말해서 라고 말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간단히 얘기할 거야. 그럼 도대체 앞에 문장이 어땠길래 간단히 얘기하냐 이거야. 앞에 문장이 어땠더니 앞에서 말이 어떻게 했어? 복잡하고 길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 너 못 알아들을 것 같지? 그래 다시 여기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앞에는 어때야 돼? 장황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얘보다는 더 복잡하게. 괜찮아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나는 요 C라는 아이를 어디다 두고 싶었냐면 앞에 좀 막 주저리 설명한 아이 한 그 다음에 갖다 넣어야지 라는 걸 이제 마음에 잡았어. 자, 그러면 나 순서 잡기. 자, 그래 써보자. 자, 순서 푸는 거 첫 번째 첫 문장 단서 찾기 했잖아. 그지? 자, 두 번째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 여기다 쓰는 거야. 꼬리 잡기 할 거야 이제. 자, 이거 나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 꼬리 잡기. 대가리랑 꼬리를 잡든 꼬리랑 대가리를 잡든 뭐 하나 잡아 아무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뒤에 한번 요거 전문에 이제 볼게요. 자, B의 꼬리를 한번 잡으려 했어. 요 간단히 말해서라는 아이를 잡고 싶어서 자, B가 왜냐면 보통 1바가 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자, B의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보여? 얘들아? 얘가 의문지를 했어. 의문문이야. 너무 좋지 않아? 뭐가 좋냐고? 자, 봐봐. 얘가 근데 있잖아. 너 이거 어떻게 인식해?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 대고 간단히 말해서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또 있다 하고 대답한 사람들 지금 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까먹었어. 간단히 말하려면 이 앞에 복잡한 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한 사람들 지금 모국어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이거 아카데믹 라이팅이야. 이거 데일리 컨버세이션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이거 꼭 기억하자.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던졌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야 돼? 이건요, 이렇게 해갖고요, 먼저 요걸 작동시켜서요, 어쩌고. 간단히 말해서요, 요거 하나 이렇게 딱 키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될 거예요. 요거인 거야, 순서가. 지금 이거 어떤 문맥인지 알겠어? 요거 기억해. 자, 그러니, 자, 이제 나는 벌써 끝났어. 왜? B에서 C로 못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C를 어디다가 내가 입고 싶으면 박스도 한번 봤어. 근데 아까 박스 봤잖아. 박스 어때? 장황해? 하나도 안 장황해. 그러면 나는 C를 어디다 놓을 거야? A 뒤에 붙일 거야. 자, 지금 여기서는 내가 지금 잘랐지만 A 문장이 좀 길어. 그래서 나는 자, 벌써 하나가 탄생이 되죠. 바로 뭐? C라는 아이는 A 꽁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뭐만 확인하면 돼? B가 1바로 올 수 있는지 1순위로 올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런 이유로 나는 이제서야 박스에 있는 문장을 보러 갈 거야. 자, 그러면 얘 B가 1순위로 올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자, 간다. 아마도 어떤 포인트에서 너는 어떤 수학적인 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을 거야. 수학에 관련된 글인데 봤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근데 자, B번에 이어지나 보자. 너는 첫 번째가 아닐 거야.
뭐가 첫 번째가 아닐 거야? 저거 이해 못한 첫 번째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무도 그러지 않았었던 거 아니야. Rest assured. 내가 확신하건대, 그러니까 안심해. 자, 안심하건대, 심지어 프로 수학자들조차도 때때로는 동료들과 토론을 의지해야 해. 그 뒤에 이제 글 마저 보시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야, 심지어 전문가들도 몰라. 그러니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아, 내용 너무 이쁘게 이어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BAC 끝났습니다. 자, 근데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던 바로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바로 put simply였어요. 자, put simply 더해서 put another way까지 오답 노트에 적어놓자.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알겠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39번 문제. 자, 오답률 탑4 볼게요. 자, 문산 문제예요. 자, 문산 문제는 당연히 어디부터 봐야 돼? 아까 순서랑은 또 반대되게 요 박스 문장을 꼭 읽어야겠지? 여기를 정말 정독해야 돼. 그리고 아까 내가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단서 3개. 연결사, 정관사, 더, 대명사. 요 3개를 이 문장 안에서 먼저 다 찾아내야겠지. 자, 근데 자, 이 39번 문제가 왜 어려웠느냐? 자, 박스에 단서가 없어. 자, 여기 앞에 있는 더는 뭐냐고? 그냥 얘에서 또 역시나 한정수식해서 들어온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는 단서가 아무것도 없다. 아, 그러면 어떡하냐고? 자,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자, 나 수업 듣는 친구들. 자, 박스에 단서가 없어. 그럼 어디 단서 있다? 지문이요. 그래, 맞아. 그거야. 지문에 단서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쓱 볼까요? 자, 요거 뭐 저 해석할 건데요. 일단 먼저 장난질이나 하고 봅시다. 자, 갑니다. 쓱 띠띠띠띠띠 봤어? 그랬더니 3번에 보여요? These buildings. 찾았다. 요놈. 자, 그럼 이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빌딩 있어야겠지. 근데 지금 박스 이렇게 싹 보면은 빌딩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제 바로 2번 문장에 뭐 있어? 여기 있다. 피라미드. 요거 싹 이어야 돼. 그러니 어디 절대 못 들어가? 3번 땡. 3번 못 들어가. 3번 찍은 사람들 있지, 이놈. 자, 그 다음에 4번도 봐. 자, 4번에 단서 뭐 있어? 이제 좀 아까 요거 디즈 빌딩즈 해가지고 요거 안 된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4번도 봐. 4번에 단서 누구 있어? 데이. 자, 또 대명사. 자, 근데 이제 데이 봐봐. 데이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사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살짝쿵 봐야 돼. 자, 그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래. 오케이. 역사적인 사실 바로 뭐야? 아까 이집트 빌딩 바로 저하인 거야. 그래서 4번도 안 돼. 박스랑 비교해봐. 박스에 데이라는 아이가 일단 없을 뿐더러 역사적인 사실이 될 만한 데이가 없어. 그래서 벌써 3, 4번은 거르자. 그러면 물론 1번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2, 5번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거야. 됐어요? 응. 자, 벌써 2개 걸렀지? 응. 자, 그럼 박스 해석해 볼게요. 자, 생존의 문제?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제 뭔지 모르죠. 서바이벌이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모르니까. 자, 아무튼 생존의 문제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 역사가들의 문제 많은 것들의 뿌리에 놓여 있대. 아, 이게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가 봐. 오케이? 이 서바이벌이라는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의 문제가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가 봐. 누구에게? 역사가들의 문제. 자, 여기 나오는 요 for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뒤에 문장이 왓절의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for는 전치사 for가 아니라 접속사 for잖아.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자, 왜 제가 그러면 문제의 근원이냐? What has survived? 다시 한번 나오죠. 자, 생존한 것, 즉 현존하는 것, 남아있는 것이 necessary 또 나왔어. 내가 해석 어떡하라 그랬어? 꼭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지? 자, 꼭 뭐는 아닐 거기 때문에 생존 또 나왔어. 생존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하, 오케이. 지금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요건 좀 문제가 되나 봐. 아, 이게 그래서 생존의 문제구나. 팍 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 좀 자, 이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석 못했다 쳐. 그럼 근데 여기서부터 좀 분위기가 어때? 마이너스.
야, 근데 생존의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앞에까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 문제 이럴 것 같아? 아니지. 앞에는 문제 없을 분위기야. 뭐 아이 좋아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거 봐 생존은 어쩌고 저쩌고야. 야 근데 생존의 문제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야. 앞에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얘가 문제를 이제 들고 오지 않겠지. 요거 꼭 기억해요. 알겠죠? 그러나 없는 그러나예요. 자 문제는 자 그럼 나는 또 마음가짐을 뭘 했어? 아 분위기 괜찮아 보이는 데서부터 분위기 안 괜찮아 보이는 데까지가 어디인지 그 사이를 걸을 거예요. 가볼까요? 자, 갑니다. 자, 1번 문장에 지금 쓱 봤는데 내가 어떤 단어를 보고 원래는 사실 이제 1번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생각은 없었는데 바로 여기에 survived라는 아이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 문장을 읽었어. 간다. 1번 앞에 있는 문장 일부러 그냥 없앴어요. 그냥 딱히 중요치 않아서. 자, 역사의 기간에 우리의 픽처는, 우리의 이제 생각은 다 어디에서 derived, 유래되어져 오냐면 multitude of sources,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온대. 아, 그치.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의 원천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단 말이야. 그 여러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painting, literature, deed, buildings, and other artifact. 자, other artifact가 뭐야? 근데, 여기 있다. 생존하고 있는, 즉, 현존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픽처를 그리나 봐. 알겠어. 여기까지 괜찮네. 그지? 그치. 우리가 뭔가를 막 팠는데, 거기 도자기가 나왔어. 오, 이때 이런 도자기라. 그럼 이렇게 했나 보구나. 이건 거잖아. 근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러면서 피라미드가 나와. 그치? 요거에 피라미드가 예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문장을 읽어봤더니, 자, 얘가 뭐 하나 봐. 이집트 피라미드, 자, 예시로 나왔어. 자, 이집트 피라미드가 survived, 자, 생존했어. 자, 아직도 현존했어. thousands of years를 견뎌내셨어. 자, 근데 갑자기 얘가 뭐가 나와? 그러나, 얘 분위기 심상치가 않아. 그러나, 역사적인 significance,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어, 박스에서? significant, 봤어? 품사만 달리해서 paraphrasing 나왔잖아. 자, 역사적인 중요성은 바로 durability. 무슨 뜻이에요? 견디는 거, 즉 내구성, 오래 가는 거.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survival을 얘기하는 거지. 생존을 이야기하는 거야. 생존의 의문일 뿐만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듀러빌리티라는 아이를 꼭 역사적인 중요성의 의문 대상으로 요것만 삼아야 되느냐? 요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얘기하는 건 거야. 무조건 듀러블, 여태까지 남아있다고만 해서 시그니피컨트는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가 바로 의문을 다는 예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자, 요 앞에 자, 예시는 위에 있는 거 제너럴을 서포팅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근데 얘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암울하거든. 그치? 너 좀 그런데? 했단 말이야. 근데 요 앞에선 어땠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 얘가 요 앞에 1번 문장을 서포팅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 그럼 이제 누가 나와? 요 바로 음침했던 아이 2번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요 바로 패러프레이징을 이쁘게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똑같은 굴조만 따라서 내려간다면 역시나 그렇게 큰 어려움 없는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문제 34번 볼게요. 사실 저는 34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찍맞으신 건지 뭐 어쩌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34번 문제가 오답률이 탑 5네요. 34번 문제는 그럼 왜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뚫어놨어요. 자, 또 얘기하죠. 벌써 첫 번째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제를 찾아야 돼요. 자, 또 보이세요? 바로 뒤가 뭐로 시작해요? 조금만 덜 풀어서 쓰셔도 되는 걸 굳이 또 예시서부터 뒷받침을 했어요. 자, 그럼 이 굴조 지금 뭐랑 비슷해요? 우리 31번 문제랑 좀 비슷하죠? 다만 또 그거랑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주제를 뚫어놓고 예시를 그대로 놔뒀어요. 자, 33번 굴조랑 좀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주저리 읽고 그걸 제너럴라이즈해서 올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일단 마음의 준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마음의 준비한 채로 내려가 볼까요? 갑니다. 자, 얘는 솔직히 한번 저 지문 그 띠띠띠띠 한번 보시면 중간에 however나 yes나 이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간다. 첫 번째. 자, if 부절 하나 있고요. 부사절 나와 있고 주절 하나 있어요. 조금 문장이 조금이 아니라 조금 길어요. 그죠? 길지만 그래도 되게 복잡한 문장은 아니에요. 간다. 자, 만약 두 개의 대안이 있어. 그게 이제 A, B래요. 요거고. 두 명의 주체자가 있어. 행위자가 있어. 그런데 한 명은 A를 선호하고 또 다른 한 명은 B를 선호해. 오케이. 자, 지금 상황 설정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A, B 이렇게 두 개의 초이스 옵션이 있는데 한 명은 A가 좋대. 한 명은 B가 좋대. 자, 이 상황이야. 그러면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to selecting. 하나의 대안을 고르는 데에 결정적인 방법이 없대요. 뭐 있을 텐데 왜 없지? 요거를 하는 거 없이는 못해. 자, 뭐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 자, anonymity, 익명성 또는 neutrality, 중립성. 자, 익명성이나 중립성이라고 알려진 이런 공정성의 두 가지의 기본적인 공정성의 조건 중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를 고르기가 힘이 드는 거야. 그렇잖아. 이게 익명성으로 아이덴티티는 숨기고 내가 뭐 권력자고 쟤는 막 쫄개라서 나는 A가 좋네. 그러면 이제 그럼 A 해야죠. 이런 거 없애고 중립성.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골랐는데 중립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뭐 아니면 돈데. 그지? 그러니 얘네들을 깨지 않고서는 하나만 고를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뒤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 어너니미티랑 뉴트럴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줘. 영어 되게 친절하지? 영어 되게 좋은 애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살갑게 해야 돼. 친하게 지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익명성이랑 중립성을 얘기를 했으니까 자, 후다닥 봐보면 익명성이라는 건 이런 걸 요구하는 거고 반면에 중립성이라는 것을 이걸 요구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hence 보이세요? 그러므로 사회적 결과로서 자, 뭐를 허락한대요? 자, 주어 자리에 있는 거 꼭 챙기자. 자, 이 앞에까지 무슨 얘기였어? 저거 두 개 깨지 않고서는 하나 못 고르는데 어떡해?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 얘가 이제 오케이. 그러므로 로터리를 허락하자. 한 거야. 사회적인 결과는 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로서 로터리를 허락하는 거야. 이게 impartial. 불공정하지 않은, 즉 공정한 집단적 선택, 즉 하나 골랐어야 됐잖아. 공정한 집단적 선택의 필수래. 됐다. 찾았다. 자, 우리 하나 고르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대? 요거 필요하대. 로터리. 얘들아, 로터리가 뭐야, 로터리? 우리 로또. 그거 뭐 하는 거야? 추첨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제비뽑기 추첨하는 거야, 추첨. 우리 lot 무슨 뜻이야? 뭐 토지도 있지, 토지. 근데 이거 무슨 뜻이 있어? 제비. 이 제비 그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 이거 제비 뽑기 할 때 제비. 오케이? 그래서 로또리가 그 로또야, 로또. 추첨. 제비 뽑기. 오케이? 그래서 뭐가 해결책이야? 로또리 하면 된대. 로또리. 추첨하면 된대. 근데 또 요것도 놓쳤을까 봐 얘가 한 번 더 얘기해 줘. 정말로 또 이제 맞장구 한번 더 쳐가지고 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정말로. 야, 대부분의 이럴 때 말이야. drawing a lot. 즉, 제비뽑기 함으로써 resolved. 해결될 수 있다. 짜잔.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뭐 갖고 가면 돼? 이제 추첨하는 거. 저거 이제 로또 가져가면 돼, 로또. 로또 있는 애 찾으러 가보자. 로또. 자, 1번. 이제 1번이 답인데. 자, 2번. 임파셜한 셀렉션이 invalidate. 타당하지 않다라고. 아니야. 타당하다니까. 그 뭐 로또 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3번. selecting voter.
이거, 블라인들리 하면 어노니미티로는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4번, 뉴트럴. 아니,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뉴트럴. 뉴트럴리티를 깨야 된다니까? 그리고 5번, 예측 불가능한 민주주의. 이거 땡. 그 다음에 자, 그럼 1번으로 와볼까? 자, 랜더마이제이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무작위성. 우리 추첨이라는 게 뭐야? 무작위로 뽑는 거잖아. 이거나 아니면 타이 브레이킹. 얘들아, 타이가 동점이죠? 동점을 깨는 거. 자, 동점을 깨기가 왜 나온 거야, 지금?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절충은 없어. 뉴트럴리티는 없단 말이야. 둘 중 하나여야만 해. 그러니, 랜더마이즈 해서, 즉, 제비뽑기 하든지, 아니면 다른 동점 깨는 방법이라도, call for,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게 꼭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자, 내가 이게 왜 그럼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자, 일단 첫 번째, 롯더리라는 그 표현, 그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롯더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지, 복권? 복권 얘기가 왜 나왔지? 근데 그 복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추첨이거든, 추첨? 랜덤으로 하기. 여기까지의 딥하게 그 뉘앙스를 안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거기까지 다 알았어. 근데 그 말을 randomization이라고, other means of tie breaking 이라고 paraphrasing을 할 수 있느냐. 사실 tie breaking을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이가 동점이라는 건 좀 스포츠에서 좀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테니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타이가 동점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 저는 이 34번 문제가 그런 세 가지 면에서 가장 까다롭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도 역시나 글의 구조는 비슷했어요. General, Specific. 명심하세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24번. 제목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제목 문제 3점짜리였고요. 네, 어려웠어요. 많이 헷갈릴만 했고요. 1번 선지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모나스터리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해석을 좀 잘 해보면 그 내용과 모나스터리만 잘 들어와 있고 릴리저스한 그런 단어들만 잘 들어와 있지 사실 그 내용이 맥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 단어만 개별적으로 보고 선지를 고를 생각은 이제 접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24번 문제. 자, 대입 파악 문제예요. 저 먼저 뭐 하겠어요? 띠띠띠띠띠띠 그 지문 한번 띠띠띠띠 스캔하세요. 스캐닝 하면서 혹시 중간에 역접의 연결사 있나? 띠띠띠띠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접근하면 돼? 두 갈씩 양괄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앞쪽을 딱 봤더니 중간에 이제 중괄식은 아니었어. 됐지? 하우에버 없으니까. 자, 앞쪽을 딱 봤더니 미들에이지 중세 시대가 나오는 거야. 이거 좀 되게 스페시픽한데? 그래서 이거 혹시 예시로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자, 미들에이지 그리고 모나스터리. 오케이, 일단 주인공은 중세 시대의 수도원들이네. 응,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여길 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 보니 그 수도승 얘기들이 다 끝나고 여기 보스서부터 조금 일반화시켜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다 더 중점을 두기는 했지만 자, 위에서부터 양괄식으로 일단 접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자, 모나스터리. 자, 수도원들은 중세시대의 엔진룸이었대. 이거 되게 좋은가 봐. 이게 되게 플러스야. 자, 그 다음 문장의 문형을 보니까, 자, 전면구 맨 앞에 있고요. 자, 역시나 또 모나스터리라는 수도원들이 어떠한 것들을, 죄송해요. 프로바이드. 제공했는지, 여기 방금 엔진 역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와, 이런 멋진 일들을 해냈어. 됐다 멋진 애들이야. 요거예요. 와, 인텔렉츄얼 리더십 막 철치를 했고 릴리저스한 생각도 그렇고 막 이 중에서 하나 갖고 오면 안 돼. 이거 다 예시야. 자, 그다음 그들은 자, 데이터 누구야? 계속 모나스터리 계속 받아. 모나스터리는 이 모든 것, 자, 이 모든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방금 요거 이 멋진 것들을 했어. 자, 근데 뭐 하면서 했냐 이거야. 자, 이 부분 뭐 하면서 이런 일을 했대?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from the wider
community. 더 넓은 지역 사회, 그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isolation, 고립됐어. 자, 근데 그게 어떤 고립인지 보여? self-imposed. 자기가 부여한 고립인 거야. 그러니까 즉, 자기가 스스로, 저는 저 다른 넓은 공동체들과 좀 떨어져 지내겠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닌 거야. 자기네들이 부여한 저런 아이솔레이션을, 자, observe. 자, 여기서 관찰하다. 누가 그랬어? 자, 관찰하다. 이제 그만. 준수하다. 따르다. 자,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지키면서 저 멋진 일들을 행하셨어. 아, 멋지다.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어디 갈 거야? 밑에 내려가서 확인 작업할 거야. 자, 가자. 자, 앞에까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지? 수도원들은 멋진 일 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 고립.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저런 멋진 일을 했는데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되어져 있어. 이 얘기까지 했어. 자, 간다. 자, both following this life. 자, 이 라이프 어떤 라이프야? 저런 수도원 승과 같은 저런 라이프를 따르든 아니면 외부인이든 다 얘네들은 둘 다 뭐라고 믿었냐면 첫 번째, 이런 수도승적인 삶들이 뭐구나. 또 나오죠? 더 넓은, 이제 커뮤니티 대신에 이제 소사이어티 나온 거야. 더 넓은 지역사회, 사회의 이득을 위해서 저런 삶이 이끌어졌고, 두 번째, 저런 얘네들, 즉, 수도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런 sacrifice, 즉, 저런 희생들이, 근데 어떤 희생이 있었어? 여기 나오지.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 일반적이자, 왜 일반적이냐? 수도승들이 아닌 사람들과 그들 자신을 separate,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진 희생. 자, 얘네들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그걸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희생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또 나오는 거 봐요. 보여? 공동체를 위해서. 자, on behalf of 뭐예요?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대신해서 라는 뜻이죠. 자, 이런 거 다 적으라는 거야. 오답 노트에. 자, 그들 자신의 뿐만 아니라. 자, as well as, B as well as A 하면 어디에 스트레스야? B에 더 스트레스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했대. 자, 그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잖아. 자, 쟤네 멋지네. 저렇게 사는 거. 근데 고립해가지고 글쎄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멋진 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답을 고르러 가볼게요. 자, 1번이 매력적인 선지여서, 자, 오답률이 이게 지금 오답이 50%나 됐다. 자, 뭐 때문에 됐다. 다시 한번. 여기 모나스터리 라이프가 나오는 바람에 이것들을 냅다들 찍어냈어. 근데 자, 1번 해석해볼게. 왜 이게 답이 안 되는지. 자, 이런 수도원의 그런 삶으로부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득을 어떻게 얻는가? 이거면 지금 누가 얻는 거야? 내가 수도원에서의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지금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득을 내가 얻겠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은 게 아니야. 뭐야?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득을 한 거지 자기네들이 이 삶을 통해서 얻지 않았단 말이야.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팁. 뭐뭐 하는 방법 이러면은 뭐 나와야 된다 그랬어 지문에서.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지? 거기 지금 그게 없어. 그럼 이거 찍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중세시대 나왔으니까 이거 땡 했으면 좋겠고 요구하지 않았어. 아이솔레이션이 self-imposed 했지. 자기네들이 부과했지. 땡. 그리고 3번. 자, 근데 역시나 이거 손지가 진짜 예술. 이 solitude라는 단어. 고독이죠, 고독. 이 고독이 왜 나왔겠어? 아이솔레이션에서 나온 거야. separate에서 나온 거야. 분리된 삶을 살잖아. 그레이스, 은총. 고독의 은총. 왜 은총이야? 얘네들이 되게 멋진 일들을 해내서 어쨌든 사회가 되게 좋아졌잖아. 자, 근데 이 고독 바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attached to 붙어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비록 윤리적으로는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지만 그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저렇게 했는데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사실. 하지만 자, 나머지 것들을 다 지우게 되죠. 파워 미스테리, 무슨 뭐 미스테리야, 정말. 이렇게 하고 지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3번으로 오는데, 그래서, 자, 어디로 쏠렸다? 1번으로 많이들 쏠렸다. 저 모나스터리 때문에.
자, 그러니 조심하세요. 사실 모나스터리가 주인공이었다면 이 5가지 선지 중에 얘 하나만 모나스터리를 데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니 잘 피해가는 방법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러 갈까요? 네, 자, 마지막 탑 7 볼게요. 7위 문제 32번 역시나 또 마지막 빈칸입니다. 자, 32번 문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간 들어와 있는 아이. 아, 마지막에 뚫려 있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자, 중간 문장 뚫려놨네요. 자, 중간 문장 뚫어놨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원래 문장들이 더 막 있는데요. 그거 좀 생략했어요. 사실 저는 거기까지 안 가니까요. 자, 앞뒤 활용할 거예요. 자, 사실 빈칸 문장 먼저 봤잖아. 근데 자, 내 말 잘 들어야 돼. 더스가 없었어. 만약에 예를 들어 더스가 없었다 치면 나는 서술부가 뚫렸기 때문에, 즉 동사 이하가 뚫렸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가? 나는 그냥 바로 밑으로 갈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주어, 동사, 주부, 서술부 중에서 서술부가 뚫렸단 말이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자, 얘가 뭘 가지고 있어? 더스, 그러므로라는 연결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는 어디도 가볼 거야? 앞에도 올라가서 인과관계 한번 따질 거야. 뭐 많이 보면 더 좋지 않겠어?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 문장 위로 올라가 보려고 했더니, 자, 따라가요. 대의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항상 대의라고 그러면 대의가 누군지 신분이 너무 궁금해. 그래야 내가 좀 맥을 형성하지 않겠어? 이 대의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나는 학교 맥을 선택할 거고, 이 대의가 만약에 부모야, 페어런츠야, 그럼 아마 이제 가정 이야기라든지 아이와의 이야기를 탄생하겠지? 그러니 대의가 누군지 그들은 주장한다 이러고 순진하게 가지 말고 이 대의가 누군지 한번 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바로 앞 문장에 어차피 주어 자리에 있을 거란 말이지. 아, 그랬더니 비평가. 이놈의 비평가들. 자, 그래서 어쨌든 비평가들 갑니다. 자, 비평가들이 주장해. 자, 뭐라고 비평했나 보자. 자, 우리는, 자, 인간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의 인그룹 사람들에게는, 즉, 우리 내 집단 사람에게는 강하게 emphasize를 하고, 하나 더, to가 생략됐지. 외집단 사람들에게는 emphasizing을 거절한대요. 오케이. 벌써 편가르기 빵 됐어? 내 집단 애들한테는 그랬어 너 슬펐겠다 막 이러고선 외집단 애들 뭐 어쩔 뭐 이러. 오케이? 자, 간다. 그리고 심지어 와, 얘네 봐라. 외그룹 애들의 고통을 즐기기조차도 한대. 아, 이거 너무 차별이 심하다. 그치? 내 집단 외집단. 어쨌든 제 편가르기가 대대로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러므로 더 많은 엠퍼시를 내가, 야, 너 공감 좀 해. 더 좀 하란 말이야. 라고 내가 처방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갑자기,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 외집단 애들한테도 엠퍼사이즈 할게. 뭐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더스잖아요. 정신 차려. 더스, 그러므로잖아.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맥이 반대되겠어? 여태까지 편가르기 했는데? 아니겠지. 그럼 그러므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같은 내용 내려가야 돼. 그러므로 자 간다. 내가 아무리 더 엔터사이즈 하라고 처방을 해도 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돼. 확인 작업 해볼까? 자, 그들 주장 마저 가. 자, 크리틱스들 계속 주장해. empathy. 자, 또 나와. 공감이라는 것은 자, further. 더 어떻게 할 뿐이래? 갈등을 고조시킨대. 아, 여기 나왔다. 안 그래도 예상했는데. 그리고 우리를 뭐 하도록 강요한대? 우리 대 그들. 편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걸로 오히려 강화를 한대. 밀어넣는데. 자, 그럼 끝났어. 여기 이제 뭐 갖고 오면 돼? 계속 편가르기. 편가르기. 더 갈등만 고조할 뿐이야. 요거. 고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갈등이 들어가 있는 선지를 되게 유혹적으로 생각해서 그 중에서 고르려고 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봐보면은
conflict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disharmony 사실 이것도 conflict예요. 그러니 이거 선지 되게 잘 냈죠. 이렇게 키워드들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사실 1, 2, 3, 4, 5번. 근데 좀 아까 얘기했잖아. 모나스터리가 1번밖에 안 들어있었다고. 그럼 그런 거 좀 웬만하면 걸러줘요. 알겠죠? 자, 근데 간다. 자, 왜 이제 1번은 안 되느냐? 집단 안에서 가능한 갈등, 고의전. 이게 집단 안에서, 한 집단 안에서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갈등이었거지. 즉, 인터그룹 사이였던 거지, within a group 사이가 아니었던 건 거야. 그래서 여기서 땡. 2번. 솔루션의 필요성을 트리거, 이렇게 이쁜 거 아니고, 그리고 감정적인 게 아니었고, 이렇게 이쁜 아이가 아니었어. 갈등이 고조돼야 되는 분위기였거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있다. 갈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emphasize라고 한다고 해도, 자, 카운터 프로덕티브 뭐예요? 역효과의. 자주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갈등이 고조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 자, 여기 또 역시 해결을 facilitate 한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이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5번도 지금 social diseconomy, 사회의 그런 불화, conflict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 이런 거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오히려 즐겼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오답에 이제 특히 빈칸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뭐냐면요. 요거.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thesis, 논문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 기사라든지 그런데 논문들을 봐보면 사실 글조가 있어요. 얘네들의 기본, 스트럭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사실 하나의 내가 패러그래프를 쓴다고 하면 첫 번째 문장을 thesis statement라고 해요. 논제가 되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엔 뭐냐면요. general statement가 나와요. 자, 논제의 문장은 되게 추상적이고 함축적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못 알아들었을까봐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일반화시킨 것도 못 알아들었을까봐, 혹시나 못 알아들었을까봐 여기에 바로 서포팅 디테일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토플에 라이팅 타스크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선지에 여기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지문들은 사실 thesis statement는 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general statement서부터 이 정도를 데리고 온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문장, 패러그래프를 좀 떼오기 때문에. 수능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를. 그러면, 자, 좀 아까 내가 빈칸 문제 열심히 떠들었을 때 어떻게 비슷해요? 제너럴이 보통 위에 있을 거고요. 밑에가 서포팅 받칠 거예요. 이 구조를 제발 기억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일반화시키고 스페시픽 하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대들은. 어디 막 엄한데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요 기본 굴조 생각하시는 게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저랑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제가 오늘 좀 강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전 영상까지는요, 제가 뭘 많이 강조했냐면, 뭐 단어, 특히 구문 독해, 독해 기술, 이 정말 기본이 되는 아이들을 엄청 강조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지문 안에서, 글 안에서 녹아나게 하는 좀 전체적인 큰 문장 구조에 대해서, 글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전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자, 그러니 오늘 제가 얘기했었던 거 꼭꼭 명심하시고요. 자, 첫 번째 오답 노트 꼭 하시고, 두 번째 이 글의 아카데믹 스트럭처의 구조, 이 구조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디로? 더메드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오시면, 자,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방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